퇴근길에 배달앱 켜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혹은 나를 위한 보상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켜서 드시는데요. 한참 먹고 나서는 나 또 왜 이랬지? 라고 후회하기도 하죠. 이런 폭식이 반복되면 살이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식 아래 숨어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 혹시 나도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폭식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폭식은 과식이랑은 좀 다릅니다. 폭식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지나치게 많은 거를 단시간 내에 먹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게 흔히 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는 어떤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이 있고요.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응해서 감정을 보상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거를 우리가 이제 감정적 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정적 섭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간 화가 나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매콤한 거, 매운 거 땡기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마라탕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떡볶이를 좋아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 음식을 통해서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 그 감정을 좀 해소하는 거, 이거를 감정적 섭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얻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폭식일 때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마라탕을 먹더라도 그냥 1인분을 먹으면 괜찮은데 혼자서 허겁지겁 3, 4인분을 먹게 되면 그거는 조금 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폭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나한테 해가 되는 행동이고 하면은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게 폭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 앞에서 어떤 이성의 끈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진짜 문제는 이 이성의 끈을 끊어지도록 만드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폭식에 있어서의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욕구가 있죠. 수면욕, 식욕, 성욕 등등등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의 되뇌,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앞부분 영역입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뇌 부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폭식은 전두엽의 기능에 약간의 저하가 나타난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흔히 정신질환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울증, 그리고 ADHD, 그리고 충동조절 장애에 속해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폭식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ADHD와 같은 정신질환의 결과로서 혹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진짜 문제는 폭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폭식을 유발하는, 폭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다시 말해서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정신질환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폭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요. 폭식과 다이어트, 여기에만 지나치게 포커싱을 맞추는 거는 우리가 잡초를 제거를 할 때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줄기만 계속 쳐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폭식이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자존감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와 더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폭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순간에는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식을 그냥 단순히 어떤 내 의지의 문제, 의지박약 혹은 뭐 다이어트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폭식 밑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폭식하고 살이 찌면 이제 다이어트에 돈을 많이 쓰죠. 사실 이게 좀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뭐 시간도 많이 쓰고 뭐 돈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식이 사실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래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고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비만 관련된 시술이나 처방을 했었는데 가격이 꽤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시술도 하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게 시술을 받으면서 좋아졌다가도 다시 돌아오시는 걸 보면서 이게 약간 근본적이지 않다? 혹은 좀 비용 효율 측면에서 이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일하다가 결국 이게 단순히 그냥 시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정신과 수련을 받으러 이제 그 트레이닝 병원에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나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폭식이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 증상 아래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연이었습니다.